어, 그럼 번호는 얘기하지 말고 2016년 7월 교육청 21번 문제. 2016년 21번이면은 문과, 이과, 그러니까 가형, 나형을 나눠서 볼 때의 인문계 나름 킬러 문항이란 얘기예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걸 이거? 0, 1, 2 중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수를 택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일렬로 배치한다. 5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배열한다. 이 말은 하나, 둘, 셋, 넷, 5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0은 못 들어오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0은 못 들어오게 해라. 5자리수가 되려면 1 또는 2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나번 일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한다. 원래 순열에서는 이웃하지 않게가 이렇게 뭐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세운 다음에 사이사이 끼워라 이런 거잖아. 근데 중복순열에서는 그게 안 돼요. 중복순열. 어떤 다른 수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수를 다 뽑아서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일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한다. 몇 가지 방법이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방법이 되게 많겠지만 보통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경우의 수 문제는 방법이 많아 얘들아. 방법이 많은데 이제 어떤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밀고 나가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맨 앞에 1, 2 나오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의 경우와 2가 나오는 경우로 나눴어요. 일단 이렇게 쪼갰어요. 5자리 자연수가 되고 0이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맨 앞에 1을 박아놓는 경우와 2를 박아놓는 경우. 그러면 여기에 그냥 1 또는 2 해서 곱하기 2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되죠. 왜냐하면 맨 앞에 1이 나오는 경우 1끼리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 해서 두 번째 자리에 1이 올 수 없는데 반해 2의 경우에는 두 번째 자리부터 바로 1이 올 수 있단 말이야. 요런 걸 감안해야 돼요. 곱하기라는 걸 할 때는 그 뒤에 오는 모든 경우가 다 대등한 경우일 때 그럴 때 곱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1 박아놓고 2 박아놓고 이 두 경우의 수를 세서 더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이 중복해서 오지 말라 라고 할 때 1이 몇 개 올지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몇 개 나올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나머지 경우들을 다시 쪼개기 시작해서 첫 번째 1이 없는 경우 첫 번째 1이 없는 경우 두 번째 1이 한 개 나온 경우 세 번째 1이 2개 나온 경우 이렇게 하려고요. 여기서 또 생각의 방향이 나랑 또 일치해야 되는 게 뭐냐면 1은 이 뒤로 아예 1이라는 애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 가능하고 1이 한 개만 나올 경우 요 자리 빼고는 어디에 와도 1은 서로 이웃하지 않으니까 올 수 있다. 그러면 1이 2개 오는 경우 하면 얘로부터 한 칸, 최소한 한 칸은 건너뛰어야 되니까 요 자리에 올 수 있는데 하나가 더 오려면 얘로부터 또 최소한 한 칸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1이 여기로 고정이 돼요. 자, 이 말인 즉슨 1의 이 이후로 하나 더 나올 수는 없다는 거다. 1이 3개까지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해 놓고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1이 없는 경우 두 번째 1이 한 개인 경우 다 가능하죠. 뭐 어디든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1이 2개인 경우 이렇게 근데 1이 남은 자리가 4자리밖에 안 돼서 1이 3개가 못 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작전이 뭔지 알겠어요? 1 먼저 배열해 놓고 나머지 자리에는 0 또는 2라는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야. 0 또는 2. 그러니까 1이 아예 없다.
그러면 여기 0 또는 2, 0 또는 2, 0 또는 2, 0 또는 2. 2에 4승계, 16개죠. 1이 한 개 들어온다. 그 한 개가 여기 말고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니까 1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 3가지를 결정하고 그 중에 하나에 들어왔을 경우 나머지 자리에 0 또는 2가 들어오는 경우 2의 3승이죠. 8, 3, 24예요. 그리고 1이 2개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데 못 온다 그랬잖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밖에 못 오죠. 그럼 1의 배열 방법은 없는 거고 남은 두 자리에 0 또는 2, 0 또는 2 이렇게 해서 4개가 된다. 합치면 44네요. 44. 예. 요거 마찬가지. 2의 4승. 예. 0 또는 2, 0 또는 2, 0 또는 2, 0 또는 2. 그래서 16개. 1이 한 개만 들어온다. 그럼 1이 여기 네 자리 중 하나 들어오고 나머지 자리에 0 또는 2가 들어오는 경우 1이 2개다. 이번에는 1이 2개여도 앞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1을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두 자리에 요렇게 되는 경우 땡땡땡 15, 60 그래서 60, 44 더하면 104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그게 보기에 있으면 이거 웬만하면 맞아요. 사실은 출제자가 너희들이 오답을 5개념을 만들어서 풀었는데 그 숫자까지 계산해서 보기에 담아두는 경우는 그런 노력까지는 하진 않아. 웬만하게 어렵게 풀었는데 그 숫자가 보기에 있으면 거의 대부분 맞다고 보면 돼요. 됐어요. 또 2018 대비 가수능 18번. 그러니까 너는 그냥 번호를 불러. 58번. 58번? 네. 58번이 뭐냐면 서로 다른 공 4개를 남김없이로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58번 부근에서 헐? 음소? 서로 다른 공 4개를 남김없이 서로 59번 전 문제인데. 저 59번 풀기 전에 있어요. 여기 있다. 네, 지금 이거 2018년 수능 18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영 골치 아픈데. 내가 이걸 다 잘라서 스캔을 떠야 되나? 자, 서로 다른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공 4개를 남김없이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나누어 넣으려고 할 때 넣은 공의 개수가 한 개인 상자가 있도록 넣는 방법의 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자가 4개가 있는데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뭐 공 번호가 1, 2, 3, 4라고 했을 때 이러면 서로 다른 공이 되니까 뭐 3, 1, 2, 4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넣으면 되는데 한 개당 한 개씩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 말이 문제예요. 공을 하나도 넣지 않은 상자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 그냥 제한 조건으로는 1, 2, 3, 4가 다 그냥 첫 번째 상자에 이렇게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러지 않도록 넣은 공의 개수가 한 개인 상자가 존재하도록 해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
이 한마디로 그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4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복조합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이 중복조합의 경우에서 그냥 4H4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순서상 중에 1이라는 애가 반드시 나오게 해달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1이라는 애가 반드시 넣은 공의 개수가 1인 상자가 존재하도록 넣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 그러면 x에다가 내가 1을 이렇게 넣어놓고 치우고 1을 넣어놓고 치우고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3 한 다음에 여기 이 중복조합의 개수에서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곱하기 4 할 때 그 곱하기 4가 y에도 1이 있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 경우 z에도 1이 있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 경우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 중복이 생겨요 여기서 요거 할 때 111 전부 있거든요. 그죠?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이럴 때는 다소 고생을 하더라도 심플한 분류가 낫다. 그게 뭐냐면 넣은 공의 개수의 상자가 한 개, 그러니까 넣은 공의 개수가 1인 상자가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 네 개인 경우로 나눠서 푸는 거죠. 바로 이 경우가 1,1,1,1 돼서 한 가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일단은 한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줄 세우기는 무조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씩 공이 다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4 팩토리얼계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한 개, 공이 한 개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한 개뿐인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4C1 하고 공 중에 하나를 꺼내고 그 공 하나를 상자 넷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는 경우가 생기죠. 상자도 서로 다르고 공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개의 공 중 하나의 공이 네 개의 상자 중 하나에 들어가는 경우를 치우고 거기다가 이제 y 더하기 z 더하기 오메가가 3이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어떤 경우도 1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1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그 조합이 3, 0, 0 조합과 그 다음에 2, 안 되네. 3, 0, 0 조합밖에 없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한 상자에 3개의 공이 다 들어가는 경우. 공 3개 중 3C3을 하고 상자 3개 중 하나를 골라서 들어가면 되니까 그 경우의 수가 3가지. 이렇게 해서 48가지.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공 4개 중 2개를 골라요. 2개를 골라서 상자 4개 중 2개를 골라요. 거기에다가 서로 자리 바꾸면서 넣는 경우가 2가지. 이렇게. 그러면 1, 1 이렇게 들어간 케이스가 끝입니다. 그리고 나면 1, 1 들어갔으니까 Z 더하기 오메가 W가 2가 되는 케이스인데 여기 어느 경우도 1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20, 02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그 상자 두 개 중 하나가 2, 하나가 0 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왜서요? 이해가 안 돼서. 위에 거랑 똑같은데. 두 개, 아니 그 제가 흐름을 중간에 줘가지고. 공 4개가 서로 다르잖아. 이 중에 두 개를 골라. 두 개를 골라. 그리고 상자도 4개가 서로 다르잖아. 그 두 개를 골라. 그럼 이 공 두 개를 이 선택된 상자 두 개에다가 넣는데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잖아. 중간에 흐름을 놓쳤어. 그게 두 가지. 그럼 이제 남은 상자가 두 개고 공이 두 개나 맞는데 1이 다시는 등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을 두 개의 공을 모아서 남은 이쪽 상자에 넣냐 이쪽 상자에 넣냐에 두 가지가 있다고. 아시겠죠? 요게 144가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4개의 공이 4개의 상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개씩 들어간 공의 상자가 3개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남는 상자가 하나, 남는 공이 하나예요. 그 걔가 다른 방법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남는 경우는 요거밖에 남지 않습니다. 24가지. 이렇게 하면 중복 없이 셀 수 있죠. 144, 72, 216까지. 이렇게. 굉장히 꺼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나 역시도 경우의 수를 굉장히 못했던 사람이라 경우의 수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약간 고생을 하는 게 더 나아요. 분류를 처음에 깔끔하게 해놓고 절대 중복 없어 이런 다음에 여기를 꼼꼼히 세는 거지 하나씩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자, 또 61번. 무슨 문제냐면 카드가 1, 1, 2, 2, 2, 3, 3, 4 1, 1, 2, 2, 2, 3, 3, 4 그려져.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건 1, 2, 2, 3, 3, 4, 4, 4고 있을 텐데. 이거 몇 년도 거야? 2023년? 네, 일단은 같은 것이 있는 수년 단어니까. 아이씨, 이거 없을 수도 있겠다, 이 문제는. 이게 몇 년도, 2000. 그지? 네. 이런 거는 할 수 없어. 그냥 써야지. 문제가 뭐냐면 카드가 1, 1, 2, 2, 2, 3, 3, 4가 있는데 이 중 8개죠, 지금 장수가. 7개를 선택하여 나열할 때 나열할 때 조건은 딱 하나예요. 서로 이웃한 두 카드 수의 곱이 짝수가 되게 해라. 같은 숫자의 카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시 11, 222, 334 이거 다 구분 안 해. 어느 게 5냐가 경우의 수를 다르게 만들지 않아요. 2는 다 같은 2고 1은 다 같은 1이다. 라고 할 때 이 중에서 7개만 선택을 해서 쭉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서로 이웃한 그 7개의 나열 중에 아무거나 2장을 딱 잡아. 그리고 둘이 딱 곱하면 그 숫자가 반드시 짝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짝수. 근데 짝수라는 거 허용범위가 높죠. 짝수 곱해도 짝수고, 짝수 홀수 곱해도 짝수고, 홀수 짝수 곱해도 짝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홀수끼리 이웃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홀수가 이웃하지 않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풀이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가 요걸 해석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홀수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야 돼. 않게 나열을 해야 돼. 그러면 8장 중 1장을 빼고 7장을 만들 때 이게 짝수가 빠지냐 홀수가 빠지냐에 따라서 홀수 개수가 달라지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풀이의 방향은 홀수 3개의 짝수 4개의 조합이냐 홀수 4개의 짝수 셋의 조합이냐로 갈리는 거예요. 내가 뽑아낸 7개의 숫자, 정확하게는 빼버린 하나의 숫자가 뭐냐. 그럼 이제 홀수 3개의 경우는 1, 1, 3의 경우가 있고 1, 3, 3의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짝수 4개는 그냥 다 들어온 거예요. 짝수 4개는 그냥 2, 2, 2, 4가 전부 다 들어와야 돼. 어차피 한 장밖에 안 빠지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뽑아내는 방법은 저렇게 2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홀수가 4개 다 들어오는 거예요. 1, 1, 3, 3 이렇게 다 들어와야 되고 짝수 3개가 2, 2, 2로 배열이 되냐 2, 2, 4로 배열이 되냐 요 차이. 4가 빠지는 경우가 2가 빠지는 경우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웃하지 않게의 방법을 쓰면 돼요. 그리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죠. 한 묶음씩 상상을 하면서 잘 봐. 홀수를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홀수를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해도 되는 애가 누구야? 짝수야. 그러면 2, 2, 2, 4를 먼저 배열하라고. 짝수 배열이 2, 4, 2, 2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게 하라고. 이게 몇 가지야? 짝수 배열이 4가지죠. 4가 맨 앞에 올 거야, 여기 2번째 올 거야, 3번째 올 거야, 4번째 올 거야에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간이 이제 몇 개가 생기냐?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홀수가.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와. 5개의 공간이 나오고 그 중에 3개를 선택해. 일단 순서 없이 선택하는 게 좋아. 왜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3개의 홀수를 배열할 게 아니니까. 그럼 3자리를 골랐어. 이 중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골랐다고 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을 골랐어요. 그럼 이 자리에 우리가 갖고 있는 홀수를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넣을 때 이 종류를 넣을 거야, 이 종류를 넣을 거야. 그게 2가지. 그리고 한 종류를 선택을 했다 쳐봐. 근데 이 2 종류를 다 곱한 이유는 어느 놈을 배열해도 3가지의 배열이 있기 때문에. 3가지의 배열. 113이어도 311이냐, 131이냐, 113이냐. 이걸 배열을 해도 133이냐, 313이냐, 331이냐. 3가지의 배열법이 있다. 요만큼이 이게 짝 배열법, 이만큼이 홀수 배열법. 이렇게 되는 거죠. 총 경우의 수는 240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헤이, 시원이 또.
혜연아, 관심을 가져. 그럼 좀 덜 돌려. 덜 졸려. 이게 확통 안 칠 거 아니잖아. 확통 버렸어? 확통을, 그러니까 내신을 좀 버려야겠다는 사람들은 미리 얘기를 하세요. 나 때문에 일부러 잡혀오지 말고. 저쪽에 가서 더 자습을 하는 게 나아. 그리고 너희와 나와의 감정적인 문제는 이제 아예 신경도 쓰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기분 나쁠까?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지금 오로지 너희의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만 있을 뿐이야. 나는 수학 강사고 너희들의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 그게 이익이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옆에 가서 자습을 원하면 자습을 하면 되고, 여기 와서 수업을 듣는 게 더 이익이다 그러면 수업을 하면 되고, 숙제를 하는 게 이익이다 그러면 숙제를 하면 되고,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야 다. 그러니까 오로지 너희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해야 돼. 응? 자, 이번에도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배열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도. 그러면 이거 갈라야 되는 거죠. 왜냐? 짝수의 배열법이 2인 경우와 4인 경우는 배열법이 달라요. 이거는 짝수 배열법이 한 가지고, 이거는 짝수 배열법이 세 가지니까요. 224, 242, 422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공간이 몇 개 생기냐? 4개의 공간이 생겨요. 짝수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4개의 공간에 4개의 홀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그냥 다나열이죠. 다나열인데 1133이니까 4팩, 2팩, 2팩이라고 하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수녀를 써야 돼요. 더하기, 요 경우는 똑같죠. 여기도 공간은 역시나 4공간이 나오니까 4팩, 2팩, 2팩 해서 1133 배열을 요 4공간에다가, 아이고 늙어갖고 손가락 힘이 자꾸 떨어져. 64, 24 요거 다 합쳐도 24개. 그래서 정답은 240 더하기 24 264요. 됐어요. 자, 또 이제 다 했어? 풀어보려고 했는데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복습. 자, 이제 앞에서부터 쭉 돌아보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걸 찾아봅시다. 앞에서 다 3점 3점짜리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개념을 알려주시나요? 아, 개념? 아, 개념. 저 다시 들어야 되나요? 어떡하지? 네, 설명하실래요? 저 풀고 있을게요. 그러자. 좋아요. 아, 개념. 자, 확통의 첫 단원 이름은 순열이야, 얘들아. 순열. 근데 이게 언제 있었냐면, 고등수학 하 때 있었죠?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있을 텐데, 고등수학 하 때 순열이란 걸 배웠어. 그러니까 줄 세우기야, 줄 세우기. 이거 혹시 나 팩토리얼부터 다시 얘기해야 되니? 웃지 마, 임마. 맞아? 팩토리얼부터 다시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고등수학 하 때 배웠던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직순열이라고 불러요. 직순열. 네 놈이 줄 서라 그럼 4팩토리얼, 5놈이 줄 서라 그럼 5팩토리얼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이웃하게, 이웃하지 않게, 그리고 적어도 뭐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지. 기호는 N 퍼뮤테이션 R이고요. NPR. 얘는 원래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점 해서
내가 곱하는 정수의 개수가 R개가 되도록 곱하면 돼요, 원래. 그런데 이제 이걸 수식으로 깔끔하게 쓸 때에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죠. 이건 어디까지나 기호로 쓸 때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신박한 개념, 우리가 서로 양해하고 사실이 어떤 건가를 떠나서 이게 수학으로 성립을 하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n명 중 한 명도 뽑지 않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 np0. np0가 1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한 명도 뽑지 않았는데 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수학이 성립을 안 해. 그래서 np0는 1이라고 다 같이 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0팩토리얼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다. 0팩토리얼은 자연수에서 시작해서 1이 나올 때까지 내려가면서 곱한다가 팩토리얼인데, 이 0팩토리얼이 어떻게 나오느냐. 근데 수식에서는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0팩토리얼이 등장하걸랑 그걸 1로 인정해 줘야 된다. 요게 고등수학 하 때 배웠던 순열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확통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원 순열은 뭘 말하는 거냐? 순열의 종류가 많아요, 이런 뜻이에요. 순열의 종류가 많아요. 네, 첫 번째, 직순열 말고 중복순열이란 게 있어요. 중복순열은 줄을 세우는 것들을 다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 직순열에서는 마치 사람이 줄을 서는 것 마냥, 성웅이가 가서 줄을 섰다 그러면 그 옆에는 성웅이가 또 오면 안 되는 거지. 응? 지원이가 성웅이 뒤에 섰다 그러면 지원이는 또 네 번째에 등장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에 대하여 r개를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 이렇게 된다고. 한 번씩밖에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줄에. 근데 중복순열은 뭐냐면 마치 좀 전에 본 것처럼 마치 그 카드 여러 장을 나열하는 것처럼 1이 나왔는데 또 세 번째 1, 네 번째 1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야, 서로 다른 5개의 수 중에 말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5장의 카드가 있다가 아니고 서로 다른 5개의 수 중 이렇게 말을 하면 1이 무한히 제공되는 거야. 2가 무한히 제공되고. 그래서 내가 원할 때 그냥 언제든 계속 2를 뽑아다가 줄을 세울 수 있는, 이렇게 줄을 세우는데 중복을 허락하여 줄을 세우는 걸 중복순열이라고 한다. 기호로는 n 파이 r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n의 r승 이렇게 되는 거야. n의 r승. 이게 뭐 거창한 얘기 같지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니네한테 4개의 수가 있는데 4개의 수 중 중복 허락해서 세 자리 수 몇 개 만들 수 있어? 이런 질문이야. 그러면 세 자리를 마련해. 세 자리를 마련하고 여기 1, 2, 3, 4 중 누가 여기 올 수 있어? 라고 하면 넷 중 하나가 와. 근데 두 번째 자리에 또 누가 올 수 있어? 그러면 또 넷 중 하나가 와. 1이 오고 또 1이 오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여긴 누가 올 수 있어? 넷 중 하나가 와. 그래서 결과가 4의 3승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고를 수 있는 걸 다 곱하기로 처리한다는 거지. 그래서 4개의 수 중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 이거를 중복순열이라고 하고 n 파이 r이라고 읽고 n의 r승으로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게 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거는 하나의 상징으로만 딱 얘기를 할게. A, B, C. 그러니까 아까 중복처럼 무한히 제공하는 게 아니고 A가 3개가 있어, B가 2개가 있어, C가 1개가 있어.
얘네들 줄 세우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얘네들 줄 세우면 어떻게 돼? 라고 하면 6 팩토리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다 다르다고 가정을 하고 줄을 세우면 6 팩토리얼이죠. 근데 그 중에 같은 것이 있어? 그럼 같은 것들이 서로 줄 바꾸어 줄 서는 것만큼 지워줘라 이런 얘기예요. 묶어줘라. 그래서 A면 3팩토리얼, B면 2팩토리얼, C 하나면 1팩토리얼. 1팩토리얼은 안 써도 되지. 알겠어요?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순열인데 이걸 간단하게 만약에 개념화 시키려면 진짜로 동그란 데에 줄을 서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라고 하면 n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n-1 팩토리얼이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 뺀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 뺀 팩토리얼이다. 왜냐면 이게 돌렸을 때 계속 내 눈에는 다른 애가 있는데 배열 상태는 똑같은 애들이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이 n명 중 한 명을 기준으로 세우고 아무 자리에는 앉힌 다음에 걔를 기준으로 나머지 애들을 줄 세우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야. 그렇지만 이게 이제 복잡해지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해서 삼각형 탁자, 정사각형 탁자, 직사각형 탁자 막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이런 것도 다 원순열 종류의 문제로 해당하는데 이것도 급한 김에 빨리 어떤 감각적인 공식으로 처리를 하자면 어떻게 하냐면 각형수로 나눠주면 된다. 각형수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면 6팩토리얼 줄 세운 다음에 이거 정삼각형이면 3으로 나눠. 이렇게 하면 돼. 대충 이렇게 해보면 다 맞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 줄 섰어? 8명 줄 섰는데 이 각형수가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4로 나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이다. 8명 줄 섰는데 이게 테이블이 직사각형이다. 그러면 아까는 내가 각형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형수가 무슨 말이냐면 돌렸을 때 구분 못하는 면수예요. 이게 하나, 둘, 세 번을 돌렸을 때 구분 안 되고 얘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네 번을 돌렸을 때 구분이 안 돼. 그럼 얘는 언제만 구분이 안 되냐면 180도를 돌렸을 때만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나누기 2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주면 원순열이 대충 처리가 돼요. 알겠어? 기준이 없다가 원순열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순열의 종류에는 직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고등수학 하 때 그 순열의 가장 기본인 직순열을 배우고 나머지를 채워서 나머지 세 개를 채워서 확통에 있는 순열이라고 배우는 거다. 여기는 그러니까 원순열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원순열 아주 쉬운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자면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3명이 있다. 1학년 1-A, 1-B, 2학년 2-A, 2-B, 3학년 3-A, 3-B, 3-C 이렇게 7명이 있다. 그럴 때 원탁을 둘러 앉을 건데
원탁을 둘러앉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둘러앉아라 라고 하면 6팩토리얼이라는 거야. 원순열이 6팩토리얼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1학년끼리 이웃하고 2학년끼리도 이웃하고 그러면 우리 이웃하계의 처리법 묶어 한 명 처리 묶어 한 명 처리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 묶어서 한 명 묶어서 한 명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일단 5명이 여기에 원탁에 5명이 줄 서는 경우라는 거지. 그러면 그 원순열의 개수는 몇 가지라고? 4팩토리얼이라고요. 하나 빼고 안 치면 된다고. 그러면 1학년 이웃하는 경우, 2학년 이웃하는 경우, 그리고 3학년 3명이 이런 식으로 설 수 있죠. 가정이에요. 이런 것 중 하나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1-A와 1-B가 자리를 서로 바꾸면 서로 다른 줄서기가 되죠, 이게. 그래서 곱하기 2 그리고 2-A, 2-B가 서로 자리를 바꾸면 다른 경우가 된다.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96가지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확통의 3점짜리 문제예요. 직순열에서 배웠던 이웃하게와 이웃하지 않게를 원순열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질문이야. 원순열에서 달라진 건 묶어서 한 명 처리하는 거는 똑같은데 묶어서 한 명 처리하고 나중에 걔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는 건 똑같은데 뭐만 달라지냐? 그 묶음 포함한 전체 명수에서 하나 뺀 팩토리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3학년 4학급이 있고 대표 2명씩 8명이 참석을 했어. 원탁에 앉으려고 해. 그랬더니 같은 학급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게 되는 경우 거의 그렇게 앉잖아, 우리. 반에서 2명씩 보내면 지네들끼리 옆에 앉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4명이 줄을 서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명이 원탁에 줄을 서는 거야. 그러면 3팩토리얼이지. 3팩토리얼. 그 다음에 그 둘이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3팩토리얼 곱하기 2의 사승이 이놈의 답이야. 할만해? 뭐 다 내내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원순열. 여기도 계속 나오네. 이거 하나 풀어줄게요. 흔히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남자 4명, 여자 4명 토론식 면접을 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8개의 탁자에 배열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정사각형처럼 이렇게 이걸 끼릭끼릭 돌렸을 때 이렇게 90도씩 돌렸을 때 서로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애도 역시 원순열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제한 조건이 뭐면 몇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는가? 자, 한 테이블에 의자가 2개 있는데, 그러니까 한쪽 면에 의자가 2개 있는데 여기에 반드시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앉아야 돼.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앉아야 돼. 남녀 이렇게 해서 8명이 앉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일단 작전을 어떻게 짤 거냐면 여기에 의자에 앉히지는 말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짝지어서 니네 요쪽 니네가 앉을 면 앞에 가서
있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면 앞에 가서 서. 예, 여기 니네 남녀 하나 여기 서. 남녀 하나 여기 서. 남녀 하나 여기 서. 이걸 먼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앉아라고 했을 때 남자 1, 여자 1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게 곱하기 2. 얘네 둘이 서로 앉을 수 있는 거 이거를 2의 4승으로 처리하려고 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맨 마지막에 2의 4승으로 처리를 하려고 해요. 앞에 가서 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얘 정답을 먼저 말해줄게. 니네가 해석을 잘 해봐. 해석을 잘 해봐. 이 앞에 3 팩토리얼 곱하기 4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 이럴까? 이 생각해봐. 이게 뭘까? 3 팩토리얼 곱하기 4 팩토리얼이. 이게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내가 남자 4명이나 여자 4명 중 한 그룹을 딱 찍어가지고 니네 가서 이 정사각형 테이블 앞에 서 라고 하면 4 팩토리얼 4개가 서로 4면이 다르다고 줄을 서고 그게 정사각형 개수 4로 나눠져서 3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 3 팩토리얼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남자 1, 남자 3, 남자 4, 남자 2가 이렇게 가서 줄을 섰다고 치자. 그럼 이제 여학생 4명한테 말을 하는 거야. 니네 저기 가서 한 자리씩 가서 서. 이렇게. 그러면 여자애도 여기 이렇게 올 텐데 이때는 원순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왜냐면 남자애들이 이미 서 있으니까. 기준이 생겨버린 거지. 그래서 돌려서 구분 안 되는 경우가 없어. 그냥 좌석 번호가 있는 것처럼 남자애들이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여학생 입장에서는 직순열하고 똑같은 거다. 알겠어요? 원순열과 원순열 아닌 것, 원순열과 직순열의 구분은 어떻게 생겼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있다 없다야. 기준이 있다 없다. 구분할 수 있다 없다. 네. 알겠죠? 요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남녀 쌍을 먼저 짝짓기를 먼저 하는 방법이에요. 짝짓기를 먼저 하는 방법. 그럼 남학생 4명 서 있어. 이런 다음에 남학생이 아무렇게나 서 있을 때 여학생이 그 앞에 가서 줄을 서면 남자애들 앞에서 줄을 서는 방법으로 자기랑 맞은편에 있는 남자애랑 짝꿍이 되는 거지. 그 짝짓기가 4 팩토리얼. 그럼 이제 4쌍의 남녀가 만들어진 거야. 4 팩토리얼로. 그러면 그 4덩어리가 여기 가서 줄을 서는 방법 원순열이니까 3 팩토리얼. 원순열이니까 3 팩토리얼. 그리고 그건 덩어리들이니까 그 덩어리 안에서 남녀가 자리를 바꾸는 게 2의 4승까지. 요렇게 생각해도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원순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서영이도 같이 봐봐. 이런 게 옛날에 이제 원순열 개념을 얼마나 잘 공부했냐의 전형적인 문제인데, 어? 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영역이잖아. 어? 이 7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다 칠하려고 그래요. 다 칠하려고 하는데 돌려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가 바로 원순열로 보겠다는 얘기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이 아이의 수없이 많은 풀이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영역이 모두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7팩토리얼을 한 다음 얘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 각형, 그러니까 돌려서 구분 못하는 종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얘가 삼각형 베이스를 갖고 있잖아. 정삼각형 베이스. 그러면 그냥 3으로 나눈 게 답이야. 이거를 다른 어떤 여타의 방법은 기준을 여기 뒀을 때 뭐 안쪽 거 분할 및 분배로 해가지고 안쪽 거 배열하고 바깥쪽 거 배열하고 가운데는 무슨 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 문제의 답은 그냥 7자리가 모두 다르다고 생각하고 7팩토리얼 하고 베이스 각형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푼 거랑 쌤이 푼 거랑 같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7개의 색깔이라 그래가지고 가운데 먼저 7. 중에 하나 적어놓고 그다음에 저 삼각형을 먼저 정해서 삼각형에 들어간 색깔을 먼저 정해서 6C3 한 다음에 거기서 원순위를 넣은 다음에 나머지는 다 다르니까 그냥 3팩토리얼 했거든요. 6C3 곱하기 2팩 곱하기 3팩.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네. 이게 신비롭게도 7, 6, 5, 4, 3, 2, 1 곱하기 3팩 곱하기 2팩. 그럼 2팩이 여기랑 이렇게 지워지잖아? 그럼 7, 6, 5, 4, 3, 2, 1. 그래서 7팩 나누기 3이 돼요. 제가 또 이상하게 풀었나 아, 이상하게 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풀 수 있지. 예, 그렇게 풀 수 있는데, 이게 더 간단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보고 들어보라고 한 거야. 이거,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네. 정육각형 베이스. 전부 사용하여. 색을 전부 사용하여.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얘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색을 전부 사용하여 라고 했으니까 얘 정답도 뭐냐면 7팩토리얼 나누기 6이에요. 답이 7팩토리얼 나누기 6이에요. 여차저차하여 어떤 논리적 과정을 거치던 간에 그냥 이게 답이야. 그러면은 보기에 없네. 보기에 같은 걸 찾으면 되죠. 7 곱하기 6 곱하기 5팩토리얼 나누기 6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7 곱하기 5팩토리얼이 답이에요. 각 자리가 모두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줄 세우기를 시킨 다음 돌려서 구분할 수 없는 것의 개수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그 N각형의 베이스 각형수로 나누면 된다고. 육각형이면 6으로 나누고 삼각형이면 3으로 나누고. 그게 가장 간단한 풀이가 된다. 알겠죠? 네. 어?